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은 또 농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농지법이 바뀌는 게 많은지, 이전에 부동산이 급등할 때 너무나도 많이 바뀌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는 농지법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는 곳도 없으니 저희 채널에서 이 농지법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에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 그 제목이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되어 있고, 부제목으로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자 등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행 일정은 바로 2월 17일이니 즉시 시행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만으로 보면 개선이라고 쓰여 있어 나쁘지 않게 생각되지만, 작은 부제목이 농지법 질서 확립, 편의성 제고, 즉 하나는 농지법이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는 편리하게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의 농지법 개정 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쇼핑몰 가시면 주말 농장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이나 상세 보기 링크를 따라가시면 주말 농장에서 꼭 필요한 조명 및 전기용품, 농사용품, 생활용품, 작업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꼭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쇼핑몰에서 구매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에서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작년 8월 16일에 공포된 법이 이게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인데요. 법은 공포 이후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사항은 시행 시점을 이처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벌금이네요. 이제는 뭐만 하면 벌금 매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이 이제는 벌금 투성이가 되는 것 같아 아쉽기는 하지만요. 그것도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보시죠. 이는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 이용 실태조사, 농지 현황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골 토지에 가보면 농지임에도 펜스로 둘러싸여 접근이 어렵게 된 곳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토지 내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지 불법 시설들이 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쩌면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조사를 못하겠다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농지를 정상적으로 운영만 한다면 사실상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정상적으로 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요. 자, 그럼 법조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54조 4입니다. 토지 등의 출입인데요. 내용 보시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또는 시구읍 면회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제는 농지 출입을 막아 놓아서 실태 조사가 그동안 되지 않았던 토지에 공무원이 직접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법령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조사를 하는지 앞에 나와 있긴 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31조 3 제1항을 보면 이게 유유농지 조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이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농지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농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속속들이 전국 농지를 다 조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토지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출입을 요청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려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역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 전송 등을 통해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지를 한다면 이에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 강제성이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또 우편물을 보냈다고 해서 통지를 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소유자가 모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누락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통지되고 소유자가 확인을 꼭 잘할 수 있게끔 이 법령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농촌의 경우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통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개정사항을 보고 딱 들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소유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 처분의 의무 및 처분 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다 자세하게 세부적인 농지법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단순 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농지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이를 구체화시켰습니다. 즉 농업법인의 경우 소유한 토지를 처분하게끔 명령을 받았을 때 꼼수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면서 실제 토주의 소유권이 제3자가 아닌 사람에게 처분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스템의 발전으로 대다수의 공문서 발급 및 변경 요청이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바로 바뀐 것은 아니며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 24 사이트에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 나간다고 합니다. 아직 바뀐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을 아직 만든 것도 아닌데 앞에 두 가지 개정사항이 농지법을 또 한 번 강화시킨 것이라서 좋은 내용을 하나 끼워 넣은 듯 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 때문에 제목도 농지관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쓸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원래 같으면 요 아래 부제목처럼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시행이라고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추가하면서 제목을 쓰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근 농지법을 보게 되면 정말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농지를 갖고 있지만 사정상 농사를 짓고 있지 못하다던가 아니면 일부 불법적인 시설이 있다던가 한다면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많이 묵인되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군요. 작년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을 하나 더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인데요. 바로 농지법 54조입니다.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전 농지법에서 변경사항이 많았던 내용이긴 합니다. 이번 보도자료와도 아주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제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실태조사만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올해 3월 말까지 23년도 조사 내용이 보고될 것이고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하니 아마 4월쯤에는 작년도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이 나온다면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농지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또 공유 드렸는데요. 농지법은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주말 농장, 농막과도 연관되어 있고 또 전반적인 농사 운영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 해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농지의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분이라면 크게 이런 것에 민감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따라서 편법이나 불법적인 것보다는 그냥 농사를 짓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주말 농장 역시도 힐링을 하면서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